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묵직해지죠. 30년, 40년을 회사에 매달렸지만 정작 떠나고 나니 마음 한쪽이 허전하고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은퇴 후 삶의 고민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집만 짓던 부부가 은퇴 후 단돈 1억으로 낡은 축사를 고쳐 작은 집을 만든 이야기예요. 처음 듣기엔 축사라고요? 쉽겠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선택과 지혜는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김 부부는 평생 집 짓는 일을 해왔습니다. 집 짓기라면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 아는 전문가죠. 하지만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그들은 막막했습니다. 은퇴 후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안 왔거든요. 굳이 큰 집이 필요할까? 은퇴 후엔 생활비도 줄여야 하는데 고민 끝에 그들이 선택한 건 남들이 보면 허름한 축사였습니다. 남들은 농장 건물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겠지만 그들에게는 아이디어와 경험이 있었어요. 낡은 벽과 지붕을 고치고 내부를 손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안식처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단돈 1억으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공감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지보다 어디서 살아야 할지부터 고민하게 된다는 점이죠. 실제로 한국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과 고민은 삶의 만족도에 직결된다고 합니다. 김 부부처럼 단순하고 실용적인 공간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 부부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박하지만 실용적인 공간. 기존 축사 구조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단열과 배관,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집을 새로 짓기보다는 기존 구조를 활용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건축 전문가인 정모 씨는 은퇴 후 집을 지을 때는 작지만 편안한 집이 핵심입니다. 공간 효율성과 유지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생활비 절감과 자립성 강화입니다. 김 부부는 축사 주변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장작 난로와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전기, 난방, 물 사용에서 자립성을 높여 은퇴 후 고정 지출을 최소화한 겁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연금과 저축에 의존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데 이처럼 생활비를 줄이고 자금 능력을 높이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입니다. 낡은 축사지만 부부가 손수 만든 공간에는 그들의 삶이 묻어나 있습니다. 공간을 직접 바꾸고 꾸미면서 내 손으로 만든 집이라는 만족감과 소속감을 느낀 것이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은퇴 후 작은 성취 경험과 생활 공간의 자율성이 행복감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60대 초반의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도심 아파트를 팔고 시골의 오래된 창고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8천만 원 정도였지만 집을 직접 설계하고 공사하면서 부부 사이의 유대감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지금은 아침에 창문 열고 새소리 들으며 커피 마시는 순간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더군요. 또 다른 사례로 58세에 은퇴한 최 씨는 농촌의 낡은 창고를 개조해 작은 카페 겸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9천만 원. 은퇴 후 단순히 쉬는 삶이 아니라 소규모 창업과 취미를 접목한 생활을 선택한 거죠. 최 씨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게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65세의 김 씨 부부입니다. 도심 근처 작은 축사형 건물을 구입해 생활 공간과 취미 공간을 나눴습니다. 초기 비용은 1억 2천만 원 정도였지만 은퇴 후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말마다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집을 단순히 거주 공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은퇴 후 주거 선택에서 중요한 건 단순합니다. 첫째, 현실적인 비용으로 관리 가능한 집을 선택할 것. 둘째,
삶의 만족과 건강, 취미, 인간관계까지 고려한 공간을 만들 것. 셋째, 가능하면 직접 손을 대어 공간을 꾸며 내 집이라는 자부심과 안정감을 느낄 것. 김 부부의 축사 리모델링 사례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모두 충족시킨 좋은 예입니다. 사실 은퇴 후 삶을 준비한다는 건 막막한 일입니다. 나이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인 사례를 보면 은퇴 후 삶도 내가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단돈 1억으로 낡은 축사를 바꾸고 생활비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은퇴 후 중요한 건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과 만족감을 담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내가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경험이 핵심이죠. 김 부부처럼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생활의 방식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 집과 삶을 고민하는 모든 분에게 꼭 고급 아파트나 거대한 저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비용으로 실용적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접 참여하고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과 그 안에서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김 부부처럼 작은 축사 하나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크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 부부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독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수치, 팁, 주의사항을 담되 구어체로 친근하게 풀어쓰고 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후 축사 리모델링 집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전문가 시각에서 짚어볼게요. 첫 번째, 예산과 비용 계획입니다. 김 부부처럼 단돈 1억으로 집을 만들고 싶다면 초기 비용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주택 리모델링 예산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구조 보강과 외벽 지붕 수리, 내부 인프라 설치, 그리고 마감 가구 소품 정도로요. 예를 들어 1억 예산을 잡았다면 구조 보강 4천만 원, 내부 배관전 기화장실 설치 3천만 원, 나머지 3천만 원은 마감과 생활소품에 쓰는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돈이 흩어져서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은퇴 후 집을 고치는 5060대 부부 중 예산 구분 없이 시작했다가 공사가 중간에 멈춘 사례가 꽤 많습니다. 두 번째, 축사 구조 활용과 리모델링 팁입니다. 축사는 원래 소돼지 등 가축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단열이나 배수, 습기 관리가 미흡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벽, 단열재, 바닥 방수, 천장 열 차단을 반드시 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정도 축사를 집으로 바꾸려면 단열재와 방습 공사만 1,500만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창문을 최대한 활용하되 기밀성이 낮으면 새 창호로 교체해 외풍을 막는 게 좋습니다. 김 부부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과적으로 난방비가 한 달 10만 원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자급자족과 생활비 절감 전략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스트레스는 고정 지출이에요. 전기, 난방, 수도 등은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패널, 소형 정수기, 장작 난로나 펠릿 난방 등 비용 효율적이고 유지가 쉬운 시스템을 권장합니다. 김 부부는 3kW 태양광 설치로 한 달 전기비를 3만 4만 원 수준으로 줄였고 장작 난로로 겨울 난방비를 절감했습니다. 또한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재배하면서 월 10만 15만 원 정도 식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은퇴 후 집에서의 건강과 생활 패턴입니다. 아무리 집을 싸게 지었다고 해도 건강을 해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주거 공간을 설계할 때 움직임이 편하고 안전한 동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 부부는 축사 내부를 한 층으로 구성하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사용했습니다. 노년층은 계단이나 좁은 통로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 주변을 산책로처럼 꾸며 매일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어요.
5번째, 리스크 관리와 주의사항입니다. 축사나 오래된 창고는 구조적 안전 문제, 법적 허가 문제,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공인건축사와 상의하고 건축허가, 용도 변경, 전기가스 안전 점검을 먼저 진행하라고 조언합니다. 김 부부도 처음에는 허가 절차를 몰라 시골 구청에 문의하고 전문 건축사와 함께 구조 안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을 미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심리적 만족감과 공감 요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김 부부처럼 직접 손으로 집을 만들고 꾸미면 단순히 돈을 아낀 것 이상의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집을 선택할 때 내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기준을 반드시 먼저 잡으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축사 리모델링 집을 계획할 때 핵심은 3가지입니다. 현실적 예산과 비용 관리 구조, 내부 인프라, 마감으로 나눠 계획. 생활비 절감과 자급 전략, 태양광, 장작 난로, 텃밭 활용. 건강, 안전, 심리적 만족감, 안전한 동선, 운동 동선 확보, 손수 만든 공간에서의 행복. 이렇게 준비하면 김 부부처럼 단돈 1억으로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은퇴 후 생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은퇴 후 집을 고르는 사람들이 큰 집 행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작지만 자신에게 맞는 공간과 삶의 방식을 설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는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집을 고르는 일은 단순히 어디서 살까를 넘어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축사든 창고든 중요한 건 비용과 안전, 생활 편의성을 확보하고 직접 참여하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경험입니다. 김 부부의 사례는 바로 그 좋은 예고요. 은퇴를 앞둔 여러분도 작은 공간에서 시작해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